공통국어 내신 대비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영상에서는 아주 자세한 줄거리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내가 서술자지만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권씨가 주인공이에요.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고요. 지금의 경기도 성남 지역이 공간적 배경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시공간을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앞부분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인 나, 오 선생은 단들이 시장 근처에서 새빵살이를 하다가 무리를 해서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집 한 채를 장만합니다. 새를 놓은 문간방에 권 씨와 임신한 아내와 두 아이가 함께 이사를 옵니다. 그때 이순경이 나타나서 전과자인 권 씨의 동태를 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느 날 나는 대여섯 컬레나 되는 구두를 꺼내놓고 보통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실력으로 광을 내는 권 씨를 보게 됩니다. 이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이거든요. 지나는 길에 들렀다는 이순경에게 권 씨가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 나는 학생들을 가정 방문을 가던 길에 구두를 신고 사무원 복장으로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 권 씨와 마주칩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권 씨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그는 광주 대단지 개발이 시작될 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철거민의 입주권을 샀습니다. 자, 철거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 입주권이 있어도 이사를 가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을 못해요, 철거민들이.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권 씨와 같이 조금 더 살만한 사람들이 그 입주권을 중간에 삽니다. 그런데 지상낙원 건설의 공약을 남발하던 선거철이 끝나자 서울시와 경기도 양쪽에서 부당한 행정 절차로 입주자들을 압박하면서 권 씨를 포함한 주민들이 집을 잃고 쫓겨날 처지가 됩니다. 투쟁위원회가 조직되고 억지로 위원회 감투를 쓰게 된 권 씨가 최후 결단의 날에 혼자서 서울로 도망치려다가 한 무리의 청년들에게, 즉 투쟁위원회의 청년들일 겁니다, 붙들려서 일장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읽어내려간 줄거리는요, 전부 다 디테일한 줄거리 파악은 다 시험 범위가 됩니다. 나의 직업,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성남에 이사를 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문간방에 처음 이사 왔을 때 권 씨는 누가 이사를 왔는지, 그 다음에 권 씨가 전과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순경이 권 씨가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이순경에게 알게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와 마주친 권 씨가 술에 취해서 그날 밤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게 되었다. 광주 대단지 개발될 때 철거민의 입주권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부당한 행정 절차로 인해서 투쟁위원회가 조직됐는데 억지로 위원회 감투를 쓰게 됐지만 최후 결단의 날에 혼자서 도망치려다가 붙들리게 되었다. 여기서 권 씨는 아직까지는 기회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청년들이 권 선생님 저쪽으로 가실까요? 자, 처음 아른 체를 하던 그 청년이 귓속말을 합니다. 그가 가장 두렵게 느끼는 건 몽둥이가 아니라 친절이에요. 자, 그 속내를 알 수 없기도 하고요. 청년은 웃음으로 그를 도로변 잡초더미까지 손쉽게 연행해 갔습니다. 일장 선교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라고 말끝마저 전제하면서 청년은 주로 이 시간에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서울의 유한 계급과 돈 가진 사람들과 대단지 안의 처참한 생활상을 침이 마르도록 대비시켰습니다.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의 사회적 지각을 새 나라의 어린이처럼
벌떡 일어나게 하려는 수작인 줄은 짐작이 되는데, 자, 서나라의 어린이처럼 비유가 되겠네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대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이런 판국에도 저토록 친절할 수 있을까라고까지 권씨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설교가 웬만큼 먹혀들었다고 판단했던지 청년은 그를 이끌고 산등성이를 질러 중심부로 들어가요. 바로 저기 저 부근이었어요. 자, 이 대사는 청년의 대사가 아니라 권씨가 현재 즉 오 선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돌아온 거죠. 그는 들장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안방 아랫목에 앉아서,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가리키는 게 어디쯤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내외의 얼굴이 실감한 사람답지 않게, 자, 부부의 얼굴이 뭔가 맨송맨송, 이게 뭔가 딱 느낌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사연에 크게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벌떡 일어나 마루로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덩달아 내가 뛰어나간 것은 순전히 그를 붙잡기 위해서였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마르크 현관 부근에 권씨의 가족이 몰려서 차례로 뛰어나오는 우리를 빤히 보면서 아비를 보자마자 아이들이 대번에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잔뜩 부른 배를 금방이라도 마루에 내려놓을 듯한 자세를 취한 채, 자, 임신한 상태니까요. 권씨 부인이 홍당무가 된 자기 남편을 멀뚱히 쳐다봅니다. 울 것 없다. 너희 아비 아직 안 죽었다. 가장으로서의 채통 같은 걸 다분히 의식하는 목소리로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아빠와 집주인 아저씨가 대화를 하다가 막 뛰쳐나오니까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는 내친 걸음에 아들, 딸들의 울음 튼 소리를 뚫고 마당에까지 진출했습니다. 말은 똑바로 하면서도 걸음은 비틀거리는 게 아마 그의 의지가 혀 아래까지는 미치지 못한 모양이에요. 술에 취해 있으니까요. 저기 저쯤이었죠. 방 안에서 훨씬 자신이 붙은 소리로 그가 재차 설명했습니다. 언덕 아래 한참 거리에 달팍 쏟아부은 듯한 불빛의 무리가 그가 가리키는 손끝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시방 서로 싸우느라 그러는 게 아닌 줄 벌써 알아차렸을 텐데도 아이들은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울음을 조금도 누그러뜨리려 하지 않아요. 저것 좀 보라고 청년이 소리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난 이미 보고 있었는데요. 빗속에서 사람들이 경찰하고 한창 대결하는 중이었어요. 최루탄에 투석으로 맞서고 있었어요. 청년은 그것이 마치 자기 조화 속으로 그려진 그림이라 되는 것처럼 기고만장입니다만 솔직히 내가 말해서 나는 비에 젖은 사람들이 똑같이 비에 젖은 사람들을 상대로, 즉 주민이 경찰을 상대로 그냥 싸우는 그 장면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다른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날 어쩔 작정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권씨 입장에서는 그 경찰들과 그 주민들보다 이 청년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게 더 궁금한 거죠. 그런데 잠시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장면이 휙하다 바뀌어버립니다. 3륜차 한 대가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만 소용돌이 속에 파묻힌 거예요. 대물을 피해 빠져나갈 방도를 찾느라 요리조리 함부로 대가리를 디밀다가 그만 뒤집어서 벌렁 나자빠 버렸어요. 이렇게 벌렁 이렇게 음성상징어가 나오면 생생하게 표현이 됩니다.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그르르 장면이 생생하게 길바닥에 구릅디다.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이 돌멩이질을 딱 멈추더니 참외 쪽으로 벌떼처럼 달려왔습니다. 한 차분이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새에 동이 나버립니다.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는 어적어적 깨물어 먹는 거예요. 다 음성상징어예요. 생생하게 표현이 됩니다. 먹는 그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되었어요. 다만 그런 속에서도 그걸 다투어 주워 먹도록 밑에서 떠받치는 그 무엇. 자, 밑에서 떠받치는 그 무엇.
힘겹게 투쟁하는 사람들의 생존력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사람들의 어떤 실존 그 자체, 그저 무시무시하게 절실할 뿐이었죠. 이건 정말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으로 가슴팍에 팍 부딪혀 옵니다. 나체를 확인한 이상 그 사람들하고는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해 나온 근거가 벼랑간 흐려지는 기분이 듭니다. 나는 권씨는 순간 그들과 동질감을 크게 느끼게 된 거죠.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권 씨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항상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나 안동권 씨입니다. 나 이래봬도 가문이 그럴듯한 사람이에요. 나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권 씨는 아마 그들과 마찬가지로 쫓겨날 처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대학을 나왔다라는 건 상당한 지식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생존에 부딪혀서 정말 그 밑바닥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그들과 다를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과 동질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 우선 영상 여기서 끊고 나머지 이어서 올리겠습니다.